필리버스터 할 듯 연막치다 전격 철회. 국힘 계획된 작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사법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전격 철회를 했어. 이동관 탄핵을 막는 게 법안 처리 반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건데요. 왜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 등의 영향력을 미치는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노란봉투법 등 반대 여론전보다 이동관 지키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진짜 나쁜 정당이고 나쁜 정치인인 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뭐라 말했느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근데 방통위원장 탄핵되면 방통위 마비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야,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쓰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요, 5인의 상임위원 체제가 정상인데 지금 2명 있어요. 이동관하고 이상인. 2명이서 땅땅 치고 통과시키고 땅땅 치고 통과시키고 이러고 있어. 이런 적도 없어요. 야, 얘네들이 진짜 양아치 정권이라는 걸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죠. 2인 체제니까 땅땅이 되는데 이동관 탄핵되고 나면요 6개월 동안 정지되잖아요, 최소. 이상인 1인 체제로 되면 멈춘단 말이야, 방통위가.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어. 왜냐? 총선해야지. 총선 어떡할 거야? 때려잡아야 되는데 언론들. 총선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요,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원래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었어요. 얘네들 필리버스터 잘 못하면서 국민의 의원들은 한숨 돌렸을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못해요, 이 인간들이. 한 개 법안마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힘이 9일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함으로써 본회의가 종료됐어. 그래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는 본회의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꼼수를 부린 것이죠. 자, 이러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김진표에게 탄핵안 본회의 열어야 된다. 오늘 탄핵안 본회의 열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김진표가 들을 사람입니까? 안 듣죠. 김진표는 아군이 아니에요. 박병석, 김진표. 이게 무슨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입니까? 직권상정이란 말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죠. 직권상정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어 봐야 국회의장이 저 모양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심합니다.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 일단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어찌됐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뜻깊은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탄핵안을 잠깐 막고자 필리버스터 철회에 오히려 큰 진통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동관 탄핵,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은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면 됩니다.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됐고 다음에 다시 보고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노란봉투법이랑 방송 3법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거부했는지가 어려워.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뭐야? 노란봉투법.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요, 2014년도에 쌍용차 사태가 있었어요. 이때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너무 거액의 손배를 맞았으니까. 이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후에 시민들의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아갔었잖아요. 월급 명세서랑 돈이랑 딱 해가지고 그 노란색 봉투, 얇은 요거 알면은 옛날 사람. 노란 봉투, 월급 봉투라는 걸 알면 옛날 사람이죠.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네이밍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법인지 잘 몰라요. 이거 정의당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멍청하다. 멍청해. 노란봉투법 그게 뭔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하고 대통령도 거부를 해?
뭔지를 알아야 대통령한테 화를 내고 국민한테 화를 내는데 노란봉투법 너무 감성적이잖아. 이게 뭐냐고요.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노란봉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이고 정말. 연상이 안 되잖아요. 연상이. 쌍용차 사태 그거 언제 기억하냐고 그걸. 정의당이 머리가 나빠서 이래. 자, 폭력과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파업만 하면 니들이 파업해서 회사의 손실이 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거액의 손배소를 꽝 던지는 거 이거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동자의 권리예요. 파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파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만 하면 니들이 파업해가지고 회사 손실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니들이 다 메꿔. 이렇게 하면서 노동조합의 힘을 빼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제한해야 되겠다. 뭐만 하면 손배서 몇십억을 그냥 때리니까 노동자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제한하겠다라는 법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주체에서 근로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를 계약을 하고 사람을 써요. 큰 데들이.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용된 건 사장은 따로 있어. 사실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고용된 사장은 따로 있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고용 환경이 막 변하면서 사용자들이 계속 짱구를 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용역업체랑 계약해서 이 용역업체에 계약된 사람이 일하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니네 사장하고 얘기해. 나는 니네 사장하고 이런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죠. 아무 힘 없는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 계약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요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워낙 많은데 이것도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된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노동자인데 플랫폼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용자들이 계속 짱구를 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은요. 그런 불합리한 걸 좀 개선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법이죠. 그런데 이름을 괴상하게 붙여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방송 3법의 내용은 뭡니까? 몰라요. KBS, MBC, EBS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인데요. 큰 골자는 뭐냐? 공영방송 이사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정치권이 아닌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은 여야 법적 근거도 없는데 7대4 혹은 6대3 비율로 이사수를 배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쪽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구조죠. 이걸 못하도록 이사수를 확 늘리자. 그래서 정치권이 결정하는 숫자는 줄이고 오히려 다른 쪽 방송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이런 쪽으로 이사를 더 많이 늘려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난리치는 거 이제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일 때는 하고 싶고 여당일 때는 하기 싫은 법안이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이 법안 하자고 안 했잖아. 그죠? 그런 법안이긴 하지만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법안인 건 맞죠.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하네 뭐하네 내 사람 심네 사장을 내쫓네 마네 이게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다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법은 맞죠. 근데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하기 싫지. 왜냐? 야 니들도 문재인 정부 때 MBC, KBS 먹었었잖아. 우리는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보수 국민의힘 놈들처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지.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이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보수라는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영방송 신뢰도가 개판납니다. 지들 입맛에 맞게 너무 자기 사람 짓고 편파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니까. MB 때가 진짜 심했죠. 시사방송들 싹 다 없애고 다 자르고.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은 정치권이 이 방송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못하도록,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감나라 못하도록 이사진을 대폭 늘리고 외부로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법안이니까 이것도 통과되는 게 맞죠.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법안 2개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 2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통과된 건 굉장히 잘된 일이고, 탄핵은 일단은 다음 본회의 때 가야 되는데, 자, 얘네가 꼼수를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동관, 손준석, 이정섭 탄핵이 미뤄졌죠. 다음 본회의 일정이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탄핵은 아까 발의되고 24시간 지나야 표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1월 23일은 하루라서 이동관 탄핵 발의하면 표결을 못해요. 그러면 11월 30일에 이동관 탄핵 발의를 해야 12월 1일에 표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1월 23일은 노느냐? 이때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꼼수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빨리 통과될지도 모르겠다. 이건 오히려 독이죠, 독. 이동관 지키려다가 김건희가 등장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이동관이 방심위를 동원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뉴스타파 잡고 뉴스공장 잡고 이런 거 잡으려고 막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달려갔잖아. 근데 뉴스타파 제재 못했잖아요. 이동관 탄핵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동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별게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빨리 오는 게 더 낫다. 더 나아.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를 만나는 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다 김건희 특검은요. 찬성이 64, 반대 33이에요. 중도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죠. 세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원 CNI가 조사한 건데 세부 내용을 좀 보니까요. 대구 경북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조차도. 찬성이 더 높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연령대도 봤거든요. 연령대 60세 이상도 반대보다 찬성이 더 높아요. 전 지역, 전 세대, 전 연령대 전부 다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해도 대구 경북에선 막아주고 못해도 60대 이상은 막아주는데 김건희는 대구 경북도 안 막아주고요. 60세 이상도 안 막아주고 있어요. 70대 이상도 안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권 쓰겠지. 거부권 쓰겠죠. 노란봉투법이랑 방송 3법을 거부하고 이것까지 거부하면요. 진짜 민심 장난 아닐 겁니다. 거부권을 쓴다는 건 다시 국회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200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에 이탈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예.